안녕하세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 해커들이 비밀번호 해시를 어떻게 부수는지 그들만의 치밀한 전략을 속속들이 엿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알 수 없는 문자열, 이게 바로 MD5 크립트 해시라는 건데요.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뚫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깨지는지 그 원리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MD5 크립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가장 기본적인 사전 공격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이 쓰는 고급 기술 5가지를 배우고 이걸 어떤 순서로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전략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관리 팁과 해커의 윤리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바로 MD5 크립트 해시입니다. 이 MD5 크립트라는 건 주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쓰는 비밀번호 암호화 방식이에요. 눈에 띄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1,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계산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왜냐?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이 크래킹하기 더 어렵게 만들려고요. 그럼 이걸 뭘로 뚫느냐?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해시캣입니다. 수많은 해시를 다룰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툴이죠. 특히 MD5 크립트를 공격할 때는 모드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M 500 옵션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무기도 챙겼으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모든 크래킹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공격법, 사전 대입 공격부터 시작해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명령어가 바로 그겁니다. 해시캣 -M 500 다이제스트 txt -A0 워드리스트 txt. 정말 교과서 같은 방법이죠. 이게 뭐냐면 저 워드리스트 txt 파일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하나씩 전부 다 해시에 대입해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기본기는 여기까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5가지 고급 기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5가지 기술은 이렇습니다. 규칙 기반, 마스크, 조합, 하이브리드 공격, 그리고 여러 사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죠?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 기반 공격입니다. 이건 그냥 사전에 있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R 옵션으로 규칙 파일을 지정해주면 기존 단어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비틀고 변형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사전을 돌릴 때보다 성공 확률이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합니다.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패스워드라는 평범한 단어 하나가 있죠? 규칙을 적용하면 P를 대문자로 A를 골뱅이로 바꾸기도 하고 뒤에 숫자를 붙이거나 대소문자를 마구 섞어버리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로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규칙 기반 공격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공격입니다. 이건 비밀번호가 아마 대문자 하나에 소문자 여러 개, 그리고 숫자 2개로 끝났던 것 같은데 처럼 비밀번호의 구조, 즉 패턴을 알고 있을 때 쓰는 필살기입니다. 예를 들어 Z, U,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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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이 마스크는 패스워드 1위 같은 형태의 비밀번호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마스크를 만들 때는 이런 기호들을 씁니다. QL은 소문자, QU는 대문자, QD는 숫자, QS는 특수문자. 이 조합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밀번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조합 공격과 하이브리드 공격입니다. 이것도 정말 강력해요. 조합 공격은 예를 들어 한쪽 사전엔 애드민, 다른 쪽 사전은 1, 2, 3이 있으면 이걸 합쳐서 애드민 1, 2, 3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공격은 패스워드 같은 단어 뒤에 QQD 같은 마스크 패턴을 붙여서 패스워드 1, 2, 3 같은 걸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공격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 이 기술들을 아주 전략적인 순서에 따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무작정 복잡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1단계, 가장 빠르고 가능성 높은 라규.txt 같은 기본 사전부터 돌려봅니다. 안 되면 2단계,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3단계, 하이브리드, 4단계 마스크,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과 자원을 아끼는 전문가의 방식입니다. 공격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이 해시캣 엔진을 내 맘대로 주무를 줄 알아야 진짜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W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로 내 컴퓨터의 작업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보통 3단계 정도가 성능과 시스템 안정성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점입니다. 만약 4단계, 악몽 모드로 설정하면 컴퓨터가 그대로 멈춰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크래킹 작업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명령어들은 정말 필수입니다. 스테이터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세션으로 잠시 멈췄다가 나중에 리스토어로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작업한 걸 날리지 않으려면 꼭 알아둬야 하는 기능들이죠. 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바로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주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강력한 힘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지식은 남을 해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올바른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번 분석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여러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방어자의 입장에서 이런 공격들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절대 뚫리지 않는 비밀번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